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연간 8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루 1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대표적인 재해 산업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겨울철에 건설 현장 대형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슈픽에서 건설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와 그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특히 겨울철에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이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건축 자재나 페인트 같은 인화성 물질이 곳곳에 있는 공사장, 화약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난방용 화기나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 또 갈탄 난로로 콘크리트를 굳힐 때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천막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식 사고도 잦고요. 이 건축 자재를 절단하거나 용접하면서 불꽃이 튀어서 큰 불로 번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안전점검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 난간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가 잘 시행되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먼저 감독에 앞서서 이번 주까지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기간을 먼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 보면 인재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원인은 역시 또 인재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평소보다 2배 많은 인력을 불러놓고 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걸로 밝혀졌는데요. 인재로 인한 건설 현장 사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매뉴얼은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홀히 여겨져서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 시즌 고용부에서 추가적인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건설 현장에서 가장 잦은 사고, 추락 사고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 건설업에서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7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작업 발판이 불량하게 설치됐거나 안전 난간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120억 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자는 1,098명으로 전체 추락 사고 사망자의 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런 뭐 통계도 있던데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추락 사망 사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업 발판 자체가 불량하게 설치됐거나 안전 난간이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120억 원 이하의 현장은 법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의 안전관리 자체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다면 아무래도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매해마다 고용부처럼 이 전문 기관에서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그 효과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페트롤 점검이라고 해서 순찰차가 동네를 도는 것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안전준칙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시 점검 덕분에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올해는 그 수를 더 늘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건설 현장이 꾸려질 때부터 이런 뭐 안전 관련 조치들을 제대로
취해 놓는다면 미연에 이런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팬, 가스 측정기, 용접 작업, 불연포, 그러니까 불티가 옮겨붙지 않도록 방지하는 막, 이런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공사장 같은 산업 현장에서 불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 문화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법적, 제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건설 현장에서 뭐 인명 피해가 생기거나 중대 재해가 나면 사업주나 관리자가 처벌을 받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관련법 위반 사례로 기소된 사례를 찾아보니까 5,100여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불과 0.5%만 징역형을 받았고요.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기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이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추락사고 방지 대책으로 노동자가 추락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작업할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2021년까지 의무화합니다. 네, 바로 내년이군요.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근로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뭐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스마트폰 어플로 제공하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안전사고도 증가하면서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달리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보행자나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의미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전동 킥보드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던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런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네. 생긴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2명이 한 대의 킥보드 위에 올라타거나 또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귀가할 때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 건수도 증가했고 사고 발생 현황도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서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도 갖춰서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또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게 됩니다. 이다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네, 그러게요. 안 그래도 사고가 요즘 보면 굉장히 잦은데 규제까지 완화가 된다니까 이 부분은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 조치는 물론이고요. 미리미리 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